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요거 세 가지 오늘은 일단 요거 세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SI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셋 뭐가 있을까요? SI에서 필요한 기술 셋. 일단 여기에 질문하신 분은 이제 저와 같이 자바 웹 개발자라고 전제하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도 여기도 질문 보면 ASP를 하고 있지만 자바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읽혀요. 자바가 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거의 만지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밑에 잠깐 봤더니 자바 신입으로 SI 회사로 입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 말대로 굴러먹으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죠. 네. 그래서 자바 웹 개발자라고 필요하면 자바 웹 개발자가 필요한 기술 셋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HTML은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CSS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제가 제 유튜브에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정말 기본적인 거. 저도 지금 너무 그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얼마 전에 중고로 스타일로 말해요라는 책을 샀는데 이것조차도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요만큼도 필요 없어요. 우리 개발자들은 이미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공통단에서 그 퍼블리셔와 웹 디자이너들이 기본 작업 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거 그냥 보더, 칼라, 뭐 기껏해야 뭐 플로트, 그거 레프트, 라이트 이런 정도, 그런 정도만 알고 또 뭐 그냥 높이 주고 넓이 주고 하는 퍼센트 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ES5 정도는 아셔야 돼요. ES5.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안대현님께서 오라클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DB예요. 그 다음에 MS SQL이고요. 그 다음에는 MySQL이죠. MySQL과 MariaDB는 똑같고요. 어제 영상에 아우라 DB였나? 뭐 그거 MySQL과 문법 비슷하다고 한 거, 그런 것도 그거 있으니까는 그것도 뭐 괜찮겠죠. 그리고 스프링. 네, 스프링은 필수죠. 왜냐? 공공기관에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이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기반이고요. ORM에 그 마이바티스, 아이바티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ORM도 알아야죠. 근데 ORM이라고 하면 지금 취준생들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풀었으면 마이바티스, 아이바티스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죠. ES5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6까지는 바라지 않고 5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 플랫폼, 엑스 플랫폼 요거는 일단 경험하기는 쉽진 않죠. 사실 신입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강희 부상님께서 기본적으로 자바, DB, 스프링, CSS, HTML, JS 아닐까요? 네, 맞아요. 요 정도 하면 돼요. 결국 위에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몽고DB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몽고DB를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뭐 때문에 공부했더라? 노드.js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책을 오래돼서 그냥 버렸는데, 좀 후회되고 있어요. 그 책 보면은 몽고DB 연결해서 노드.js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몽고DB 공부하겠다고 제가 몽고DB 책도 사놨는데 벌써 몇 년 동안 보지도 않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많이 쓰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스타트업에서 몽고DB 써봤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없고, 처음에 노드.js 처음 나올 때 그때는 몽고DB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그게 단순 검색하는 거는 정말 빠르다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책들을 보면. 그리고 몽고DB 마스터라고 하시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몽고DB가 정말 빠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홍보를 하셨었어요. 정말 빠르다고. 그리고 NoSQL.
NoSQL이면 쿼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JPA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이버네이트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제가 보안 솔루션 회사에 프리랜서로 참여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쪽에서 사람이 안 구해져 가지고 제가 면접 보고 들어가서 잠깐 몇 개월, 반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JPA를 쓰고 있더라고요. 스프링 4.0 기반의 JSP. 그래서 4.0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뭐지 하고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쿼리가 없어요. 정말 쿼리가 없으니까 그 고객사에서 그런 요구를 해요. 쿼리 좀 줘보세요. 이 업무 처리하는데 쿼리를 한번 줘보세요 하는데, 그 솔루션 회사에서는 우리는 쿼리 없습니다. 우리는 NoSQL이기 때문에 쿼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이버네이트를 썼습니다. 하이버네이트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 DB 쿼리에 대한 거를 제공 안 해요. 사실 그 DB가 ERD만 봐도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솔루션 업체라든가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그거를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IBM에서도 그때 당시 어떤 솔루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이버네이트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규모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ERP 같이 뭐 대시보드라든가 집계, 통계 페이지가 있는 데서는 하이버네이트를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이버네이트가 JPA의 그 규격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이잖아요. 네. 그래서 NoSQL은 좀 너무 사용하는 데가 너무 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솔루션 회사 외에 SI를 하면서 NoSQL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오라클, 죄다 오라클이었어요. 죄다. MS SQL 딱 2번 해봤고 다 오라클이고, 아까 그 솔루션은 포스트그리 SQL이었고, 전 마리아DB도 써본 적 없어요. MySQL도 써본 적 없고, 그냥 혼자 그냥 오라클 쓰듯이 쓰는 거지 그냥. 네, 노드.js와 몽고DB 아까 얘기했지만, 노드.js 처음에 국내에 소개할 때 몽고DB하고 같이 소개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몽고DB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리눅스도 알면 좋지 않나요? 요 얘기 잠깐 제가 해볼게요. 제가 마지막 프리를 하기 전에, 프리를 그만두기 한 2년 전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개발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처음에 개발할 때는 노트북에서 개발하니까 윈도우 기반이죠. 네, 안녕하세요 마당냥이님. 노트북이니까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기반에서 개발하는데, 이제 반영할 때가 되는데, 그 서버 호스팅이었나? IDC 센터에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지?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약 전이었어요. 그래서 운영될 때 서버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게 리눅스로 된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그때 됐더니 개발자들이 진짜 소규모였어요. 소규모. 중소기업, 공장이라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ERP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가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리눅스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못해.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정말 바빴거든요. 제 업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는 고객은 테스트하고 싶고 막 써보고 싶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써보고 싶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제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리눅스에다 세팅 다 해가지고 소스 올리고 다 했어요. 아무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안티빌드 만들어가지고 자동 배포 시스템 싹 만들어 놓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뭐 젠킨스나 이런 거는 안 썼으니까 그거 세팅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고 하면서 제 일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일 안 하냐고, 리눅스 만지지 말라고. 결국은 그 말 듣고도 제가 또 리눅스 다 했어요. 개발자가 할 줄 아는 개발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면 좋은데, 모르는 그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리눅스를 죄다 몰라버리면 이거는 오픈 일정도 못 맞추는 거죠.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또 뽑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알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리눅스 할 줄 안다고 해서 투비소프트에서 저를 계속
같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프리랜서니까 같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연락, 몇 달 전에도 왔어요. 저 정규직으로 들어간 지도 오래됐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하이버네이트는 DB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B에 대해서 세팅이 끝나면 그냥 뭐 get all, 뭐라 그러지? select all, select on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 치면은 그냥 값 다 가지고 와요, 그냥. 그러니까 사용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하이버네이트를 세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세팅하는 거는 머리에 ERD에 대한 지식까지 다 있어야 돼요. 어디에 포린 키가 어떻게 연결되고 해서 그 관계까지 다 감안해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객체에 대한 개념도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ID가 뭐고, 뭐 PK가 뭐고, 뭐 조합 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타입이 뭐고, 이거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업무는 현장 가면 되는 건가요? 기반 지식 없어도 되나요? 우리는 개발자입니다. 현장 가서 즉석에서 배우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고, 내 일이 되면은 그 일을 설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업무, 그 프로젝트의 PM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컨설팅도 할 수 있게 돼요. 한 가지만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 주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구매 시스템이라고. 근데 구매 시스템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또. 계속 그 이후로 비슷한 ERP를 많이 개발은 했지만, 구매 시스템 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 구매 시스템에 대한 제가 설계를 했던 문서들이랑 그런 관련된 문서들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보면은 다시 제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업무만 하면은 잘게 되니까, 저도 한 가지, 웬만하면 한두 가지 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으면 하는데, 그게 그리 되나요? 돈 벌려면은 시키는 거 다 해야죠. 네, 그리고 질문이 있다고요? 지금 아직 세 번째 거 안 했는데, 네. 비전공자인데 학원에서 국비로 자바 기반 개발자 6개월을 들으려 준비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고 싶은데 처음엔 개발자로 취업해서 웹 데이터 쪽을 다루는 과정 중에 공부를 해서 2년 후 이직할 때 빅데이터 분석가로 전향하려고 학원에 말을 해서요. 이 커리를 타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가는 잊으세요. 그러면 일단 개발자를 먼저 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화면 보면 이분도 지금 4년 차예요. 4년 차. 4년 차 이렇게 일을 하고도 또 뭘 공부를 하고 경력 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년 개발 업무를 하고서 데이터 분석가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데이터 분석가 자리가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개발 일을 하시면서 DB에 비중을 넣어서 그 회사 D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떤 업무가 되어 있고 이런 거 먼저 많이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 DAP죠. DAP 맞나요? DAP가 데이터 아키텍처. DAP가 아닌데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네. ADP죠. ADP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 잠깐 제가 사이트에서 데이터 DB 가이드인가 그 사이트에서 봤는데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개발자를 2년 동안 개발을 한다고 해서 잘하지 못하고요. 2년 동안 DB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개발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개발 입사하자마자 DB만 공부한다 그러면은 야 개발 이거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많이 혼날 거예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고 안 되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닌가 봅니다. 이러면서 또 방황을 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일단 개발자로 아마 4년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4년 최하. 잠깐만요. 위에 또 질문이 위에 게시글 질문 중에 몇 번째 질문 답변 중이신가요? 2번이요. SI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얘기하고 있어요. 2번 또 다 대답을 하셨네요. 기술 얘기 하시는 중이시군요. SI 신입은 화면단을 많이 한다던데 그게 어떤 작업인가요? 라고 하면 일단 코딩 가이드가 있어요.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이겠지만 간혹 안 그런 회사도 있는데 제대로 된 프로젝트 다 들어가면 아마 지금은 다 갖춰져 있어요. 코딩 가이드가 있어요. 그 코딩 가이드에 디자인 가이드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그, 어떤 태그에서 스타일 시트를 뭘 주면 클래스에다가 어떤 이름을, 예를 들어서 위에 검색 조건을 넣는 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요런 부분이겠죠. 요런 부분. 없네. 목록 가야 있겠구나.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이 이쁘게 돼 있을 거예요. 이쁘게 막 목록 버튼 이렇게 뭐 조회 버튼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 서치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스타일 시트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간격 있어요. 요거 간격, 요런 간격마저도 몇 픽셀이다 라고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몇 픽셀, 요거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몇 픽셀, 요거 몇 픽셀, 버튼과 버튼 사이 몇 픽셀, 그리고 버튼에 어떤 버튼은 앞에 이미지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어떤 건 없고,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링크 같은 경우는 언더바가 나와야 되고 색깔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것처럼 다 있어요. 네. 이게 코딩 가이드가 가면 다 있어요. SQL 쿼리마저도 띄어쓰기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그 탭키도 한 번 눌렀을 때 4칸을 이동해야 된다, 2칸을 이동해야 된다, 8칸을 이동해야 된다. 아까 이어서 쿼리도 대문자로 해야 된다, 소문자로 해야 된다, 콤마는 어디 찍어야 된다, 이런 가이드가 다 있어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화면단만 많이 한다. 화면단, 그렇죠. 화면단 주로 하게 될 건데 백단도 할 거예요. 백단을 해야지 실력이 올라가죠. 일단 화면단은 일단 급하니까 화면단 많이 하라고 할 거예요. 일단 화면단 많이 하라고 해서 이걸 이제 불만을 갖지 마시고, 그것도 HTML도 적응하는 기간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백단까지 다 하라 그러면은 정신없어서 못 하잖아요. 일단 쉬운 거 줄 때 쉬운 거 먼저 적응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장현님. 그리고 학원에서 웹 개발로 취업 후 2년 뒤에 이직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아까 위에 제가 그렇게 그랬나요? 학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글쎄요, 저는 2년 만에 DB로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DB가 그렇게 쉽게 공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년으로 좀 부족하다고 봐요. 한 4년 정도를 하면 얘는 그 DB 쪽에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갔을 때는 이제 DB를 하더라도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이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프로그래머가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 부분 똑바로 못한 것 같다, 이걸 지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DB만 할 줄 알면은 그쪽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했나? 이런 것도 얘기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도 어느 정도 수준급이 되도록 끌어올려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장현님, 뭐 질문할 거 있으면은 하세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그 웹 디자이너와 퍼블리셔가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트스트랩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부트스트랩 보면은 텍스트 입력한도 좀 크잖아요. 그렇게 쓰기엔 ERP에서, 그러니까 ERP 기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ERP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써요. 그냥 진짜 노멀하게 이렇게 써요. 요런 거 써요. 그냥 요런 거. 이게 아직 칸도 조그맣게 해서 지금 입력하는 칸이 한 화면에 100개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하면은 화면 엄청 커지겠죠. 아니요, 아직 스프링 5는 아직 안 해봤어요. 조만간 해볼 예정인데 당장 코틀린은 쓸 계획은 없고요. 스프링 5 해가지고 이제 당장 지금 제가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리액트 스타디가 당장 월요일부터 첫 스타디 그룹이 시작이 되고요. 그거 하면서 병행해서 제가 앵귤러 영상 찍고 있는 것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스프링 이제 3분의 1 조금 넘어가게 찍었거든요. 사실 오늘도 시간 되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스프링 못 찍겠네. 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제가 코틀린 그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코틀린은 일단 지금 하는 거 그 3개 끝나고 마이크로 서비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틀린. 제가 다다음 달쯤에 저 회사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그 세미나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면서 나중에 영상으로 또 좀 남기고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코틀린. 네. 그리고 SI 프로젝트 보면 초상 3년차부터 많은데 3년차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했어요.
초상? 초상 중급되기 전. 초상이면 기본적으로 백단까지 다 할 줄 알아야죠. 다 개발할 줄 알면 돼요. 단 쿼리에서 약간 쿼리가 부족해요. 쿼리가 약간 부족해요. 그 정도면 초상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중급이 되면 쿼리도 어느 정도 웬만한 거 다 짜야죠. 집계 쿼리도 다 짜야 되고, 중급 정도 되면. 근데 중급에서도 못 짜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까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일반 웹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굉장히 책을 한번 보려고 서점 가서 봤는데 그냥 덮었어요. 어려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은 끝났네요. 그죠? 더 이상 없네요.